1970년대 대한민국은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으로 빠른 산업화를 이루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공업과 수출항이 발달되었던 경상도의 부산, 마산은 더욱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의 밝은 앞면과 달리 뒷면은 매우 어두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 장기 독재 집권의 문제점. 1963년에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은 권력 독점을 위하여 많은 반헌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 강력한 권력을 가진 독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환경. 그 당시의 노동환경은 지금과는 달리 인권보다는 경제성장, 너무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흐름도 2차 오일 쇼크 발생으로 일반 노동자, 시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동, 경제,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 박정희의 유신까지. 이러한 시기 YH 무역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YH 무역 사건은 당시 수출 품목 중 하나였던 가발을 만들던 회사에서 경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심지어 직장을 잃을 위험에 빠진 여공들이 회사 측에 항의를 했으나 협상이 아닌 강경 진압을 한 사건을 말합니다. 여공들은 이러한 강경 진압을 피해 신민당 당사로 피신하였으나 경찰은 당사 내부까지 들어와 여공들을 강경 진압하였으며 이러한 진압 중 여공 한 명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도왔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 의원은 국회의원에서 제명되었으며 가택연금이 됩니다. 이를 본 경상도의 부산, 마산의 시민들은 크게 분노.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위가 발생됩니다. 부산 시위의 시작은 역시나 대학생, 부산대에서 시작. 이렇게 시작된 시위는 이제 부산 시민의 합류로 커지게 되고 박정희 정권은 이를 휴교와 통제로 제압하여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는 시위를 더욱 커지게 만들었으며 10월 18일 시위는 마산까지 확산, 더욱 커지게 됩니다. 시위는 부산과 같이 대학생들, 경상대 학생을 시작으로 일반 시민들까지 번져가며 큰 시위가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박정희 정권은 19일 계엄군을 투입하게 되고 시위하는 군중을 검거, 대학은 봉쇄, 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 조금 다른 모습을 보면 박정희 정권 내부는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와 경호실장 차지철의 경쟁이 큰 시기였고 부마항쟁을 가지고 큰 마찰이 있었습니다. 헬기로 부산과 마산을 직접 보고 온 김재규는 이렇게 군을 투입하고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정권을 위협할 상황이 올 수 있다 판단,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지만 차지철은 이들은 사실상 폭도니 강하게 진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최종 군을 투입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박정희 정권 내부는 계속 마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11.6 사건이 발생되는 도화선이 되고 김재규의 총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됩니다. 이로써 박정희의 유신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민주주의가 올 줄 알았던 대한민국. 하지만 새로운 정권은 또 다른 군사정권의 연장이었습니다.